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로 그야말로 어제 정말 국내 증시가 폭등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며칠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가장 많이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레버리지 ETF는 지금 22% 폭락하고 있고 거의 뭐 웬만한 ETF들은 10% 수준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업을 봤을 때 5% 넘게 빠진 종목이 무려 6개나 됩니다. 대부분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거의 10% 폭락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10%. LG화학이 마이너스 5.2%. 물론 몇 년 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의 취지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장기적인 성과에는 사실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큰 변동성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어제 많이 오르니까 또 그만큼 그 반발력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삼성의 SDI도 거의 8% 빠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얘 어제 상한가 치지 않았나요? 자, 지금 뭐 거의 10% 빠집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8% 빠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총 상위 20개 기업만 봤는데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급등주를 놓쳤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또 폭등했어도 사실 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언젠가는 또 강하게 조정받을 확률이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물론 많이 오른 이유가 기업이 정말 혁신적으로 뭐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상온 초전도체급의 뭐 엄청난 발견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제 급등의 원인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는 사실 관련이 없죠. 그냥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는데 애초에 공매도를 왜 들어가죠? 지금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빠지면 그 싼 값에 사서 다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락에 베팅하는 게 공매도인데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오히려 뻥튀기가 된다. 그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이게 불과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럼 몇 개월 뒤에는 올랐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댓글을 봐도 대부분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업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전쟁,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정책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자, 이 악재는 사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뭐 몇 년으로 길긴 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금리는 다시 내리게 되어 있고요.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럼 그때 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억눌려 있던 주가가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그럼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진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면 주가가 급등하든 급락하든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이밍 매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 외부적인 요인을 이용해서 타이밍 매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질 것 같아. 그럼 하락에 베팅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보니까 호재가 많아.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또 무리하게 상승에 베팅하고 자꾸 샀다 팔았다. 시황을 예측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돈은 돈대로 까먹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사팔사팔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대가들은 주식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식은 매일 초 단위로 사고 팔기가 쉽지만 사업은 매일 창업했다 폐업을 할 수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매일 샀다 팔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팔사팔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특성으로 인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도 가능하면 사팔사팔은 자제하고 오래 보유하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지나치게 잦은 사팔사팔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죠. 자, 우리가 이 원리만 깨달으면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똑같은 거죠. 다 필요 없고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오래 보유하면 된다. 자, 오늘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